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밭대 중국어과에 있는 김진곤입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2021학년도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또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오셔야 하는지를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동시에 여러분이 2학기에 첫 주 수업을 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첫 주 수업입니다. 꼼꼼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고 2021학년도 2학기에 강의한다고 되어 있고, 예, 저는 김진곤 한밭대 중국어과 소속입니다. 이 수업은요 2학점입니다. 그리고 예, 전공 선택입니다. 선택이 좋죠. 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수업의 취지에 찬동해서 듣는다고 하는 것, 너무나 멋진 일이죠. 그리고 3학년 수업입니다. 4학년 학생도 역시 오셔도 됩니다. 2학년 학생이 오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 5, 6교시 수업입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제 이메일입니다. 학과 홈페이지에는 제 한밭.ac.kr 학교 이메일 주소가 되어 있는데 요거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걸 상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서버에 쿼터도 사고 그래가지고 용량도 크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쪽에 그 모바일 환경에서든 뭐든 이렇게 주고받기 편해서 이걸 사용하니까 요거로 써주세요. 제가 부탁하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한밭.ac.kr 이거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게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러이러한 거가 있으니까 이 메일로 보내주세요 했으면 그렇게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저도 여러분을 존중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전화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전화하고 뭐 또 예, 뭐 문자 보내고 그러세요. 근데 주의할 거 근무 시간에 해요. 점심시간도 잘 하지 마시고 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제외합니다.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교수와 학생은 동등한 그 계약 관계죠. 이 수업을 맡아서 수업 목적에 맞게 진행하고 학생들을 지적으로 성장시키는 책임을 지고 학생은 또 거기에 필요한 만큼 공부하기로 계약을 한 그런 관계죠. 그러므로 뭐 부자 관계나 혹은 뭐 친구 관계, 그래서 뭐 스승은 뭐 그림자도 안 받는다 이런 썩어 빠진 그런 말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제 그림자 마구 짓밟으세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한테 연락한다는 것은 강의 담당자에게 강의 관련해서 연락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졸업하거나 이래가지고 정말 저하고 우애가 생겨서 연락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지켜주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도 학생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해야죠. 그거하고 사적인 관계로 혼동하는 교수는 교수의 자격이 없는 거죠.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꼭 지키세요. 그게 이제 근대사회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막 짬뽕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봉건사회고 원시사회인 거죠. 절대 이제 여러분은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리포트를 냈으면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기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지키라고 하고 이렇게 사전에 강의 계획서 제대로 올리라고 하고 OT 동영상도 올리라고 하고 그게 안 되면 항의하고 그래야죠. 그런 만큼 여러분도 공부 열심히 하고 그죠? 그게 발전된 선진국인 거죠.
저는 그런 세상 살다가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런 거 꼭 지키세요. 네. 캡스톤이라는 게 뭐냐? 이걸 또 왜 하느냐? 뭐 유행처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과에 다른 선생님들 할 양반 없어서 제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건 뭐 안 해도 돼요. 안 한다고 죽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원래 취지가 뭐 법학 하는 사람 혹은 뭐 경영학 하는 사람 무슨 뭐 기계공학 하는 사람 중문학 하는 사람 뭐 영문학 하는 사람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을까? 혹은 내가 이걸 가지고 사회에 문제가 되는 걸 한번 해결하려는데 어떻게 써먹을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기초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되는 걸 쌓은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나의 전공 지식과 아니면 연계된 어떤 단계 전공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하지? 그건 이제 마케팅 쪽이죠. 그런데 요거의 특허권은 어떻게 내지? 그럼 법학 쪽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관련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배운 이 마케팅의 지식과 혹은 인근 법학 전공하는 4학년 학생의 이 특허권 혹은 이런 지식을 결합시켜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 그 결과를 뭐 제공하고 혹은 또 그 교수하고 또 상의대보고 하는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든 거죠. 그럼 이게 좀 애매해요. 뭐가 애매해? 그럼 졸업 작품하고는 뭐가 다르냐? 뭐 졸업 작품일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디자인과에서 캡스톤 디자인하는 거하고 졸업 전시하고 졸업 작품 내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럼 거기는 캡스톤 디자인 할 때는 작품만 내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이론적인 뭔가를 하나 아니면은 연계 전공이나 이런 걸 꼭 뭐 하라고 하나? 나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뭐 교수들 다 생각머리 없이 하는 거라서 별로 걱정 없어요. 그냥 여러분도 그냥 하고 학점 받으면 됩니다. 근데 뭐 머리 털라고 세상 사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하지? 라는 생각을 해야죠. 근데 말 그대로 이건 뭐 미국 놈들이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캡이잖아요. 스톤이고 모자 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래에 깔고 있는 이 받침돌 혹은 각을 잡는 코너스톤이 아니라 캡스톤이니까 여러분 뭐 그 피라미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피라미드를 보면 맨 위에 꼭대기에 하나 돌을 얹겠죠. 맨 마지막에는 그 꼭지점에 그런 거죠. 그게 캡스톤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생각하면 공부했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딱 내가 뭔가 이 기념이 될 만한 나의 많이 공부한 전공의 지식과 그 다음에 대학사의 경험을 가지고 최고 정점의 무언가 하나를 종합적으로 내가 하나의 과제를 스스로 설계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인생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각난 전공 지식을 공부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공부한 거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과 전혀 관련 없이 끝나지 말고 한번 해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써고 전놨으니까 이건 강의 계획서 읽어봐요. 근데 뭐 여러분들 게을러가지고 강의 계획서 읽어야지 뭐. 안 읽고 그냥 첫날 대충 나오고 이러는 거. 이게 후진 대학의 특성이야. 좀 똑바로 하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는가? 멍청해서도 아니고 그런 거죠. 기본을 안 하고
어려서부터 학원만 그냥 다니고 노란 버스 쫓아다니고 뭐 인생 낭비하고 지금 낭비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뭐 그러고 사니 참 불쌍할 따름이지 뭐. 정신들 차려라 이놈들아. 아무튼 요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중국어과에서는 캡스톤 디자인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여러분이 뭐 중국 어문학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 예컨대 부여에서 뭐 부여 대축제를 하는데 그거를 중국인들 어떻게 끌어들일 건지 한번 기획을 해보고 거기서 중국어 파트를 내가 어떻게 맡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안을 짜보고 아니면 뭐 지금 뭐 대전하고 중국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자매결연 자매 도시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하고 이렇게 기한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정할 거 없으면 대전에서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를 찾아내고 거기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러니까 대전 Tourism for Chinese 그래서 그거를 중국어로 블로그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이트를 만들어서 대전시에 관광 정책 하는 사람하고 협의해서 하나를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디어는 기발한데 뭐 아이디어 기발하면 뭐 하냐 해야지. 내 아이디어가 알아야 또 나오지.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인맥도 있어야 되고 뭐 네트워킹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있어야 근데 뭐 다니면서 맨날 놀기만 했잖아. 고깃집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하고 뭐 그거로 휴대전화 사고 뭐 머리 파마하고 뭐 그렇게 살았으니 뭐 알겠나 뭐. 지나고 나면 안타까운 거야. 그지? 정신 차리자.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뭐가 제일 내가 지금 답답하냐면 막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그걸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교수들한테 야 우리 하고 싶으니까 좀 뭔가 만들어내고 뭐 지원 내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 생각도 없나 이거 하라고 막 너 이것 좀 해봐라고 얘기하면 마치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더럽게 하기 싫어하는 놈한테 부모님이 과일 깎아가지고 막 먹으면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허접한 짓을 왜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나는 교내 무슨 뭐 포트폴리오 대회하고 뭐 이런 거 보면 막 웃겨 죽겠어. 저 허접한 짓을 뭐하러 하나. 기분이 뭔지도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뭐 포트폴리오 있으면 뭐가 좋아지냐?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좀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나는 이걸 고민해서 그냥 이 첫 번째 수업은 1학기 때는 뭐 했냐면 너는 누구냐? 요거 발표하도록 했어. 그래야 이제 내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밭대 중국어과 유튜브 계정에 그런 결과를 다 올려놨어요. 찾아서 꼭 보세요. 뭐 안 보겠지만 말은 또 그렇게 해야지.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그리고 저도 발표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캡스톤 디자인 2에서는 뭐 할 거냐면 그런 너가 뭐 하고 싶어 하니? 이거 오해하지 말아요. 취업 얘기하라는 게 아니야. 물론 취업을 주제로 발표할 수도 있으나 취업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3학년인데 2년 동안 대학 생활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이거야. 뭐 어떤 학생 여행 간다고 해. 누가 가지 말래? 그러면 가려고 하는 계획을 며칠, 30일 혹은 휴학하고 뭐 6개월 코로나가 하면 내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고 백신 패스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뭐고 비용은 어떻게 조절하고 거기 가는 이유는 뭐고 진짜 1일차부터 60일차까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내가 누구를 만날 거고 뭘 할 거고 이렇게 세워야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시간이 몇 달 걸릴 수도 있죠.
뻥을 좀 치면 비용 조달 계획도 써야 되고 혼자 갈 건지 둘이 갈 건지 그리고 왜 그게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를 발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내용과 형식이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뭘 하고 싶은가에서 우열 관계는 없죠. 전혀 없죠. 그러나 저 친구가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서 저 일을 하려는구나 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상대방한테 이걸 발표해야 하는가, 요거는 우열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즉 공무원 시험 준비와 세계여행 사이의 우열 관계는 없으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A라는 발표자가 선택한 이유를 꼼꼼하게 설명해 내서 수강생들의 동의를 구해내는 기발한 형식을 채택하였다는 것과 세계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막연하게 저는 세계여행 꿈이에요 라고 한 2, 3분 발표하고 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배울 거는 후자입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요소들을 집어넣고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고 어떻게 나레이션을 할 건가를 공부하는 게 제가 가르쳐 줄 거죠. 나는 여러분한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 꿈을 네가 왜 꾸었는지를 끊임없이 쪼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룰 일을 네가 스텝 바이 스텝 하고 있는가를 쪼아서 그 꿈이 허황된 거를 깨닫거나 아니면 진짜 그 꿈을 이루게 하거나 하는 게 코칭하는 게 내가 할 일이죠. 꿈이 없으면 안 들으면 되지 수업을. 꿈을 찾고 싶어서 들었다면 꿈을 찾는 거를 카운셀링을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예, 바로 그거죠. 좀 솔직해집시다. 나는 고민하는 법을 몰라요 라고 하면 고민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요. 예. 그 다음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특기사항을 꼭 설명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이거 보면은 여러분한테 꼭 설명할 게 있어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이 온라인 수업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렇죠. 뭐 나쁠 건 없죠. 뭐 온라인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근데 배달 주문하는 거는 온라인 가능하죠. 근데 직접 먹는 건 온라인 못 먹죠. 남이 먹는 거 볼 수는 있어도 그건 내가 먹어야죠. 예, 사랑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것 온라인은 안 되죠. 직접 가서 만나야죠. 영상통화는 또 영상통화의 장점이 있죠. 즉 온라인도 될 수 있는 거와 될 수 없는 거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러나 다음부터는 2학기부터는 교실 수업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서 몰랐어요. 뭐 저는 교실 수업 못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가지고 2학기 때 교실 수업하기 힘들다. 뭐 그러면 못하죠. 그러면 못하죠.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교실 수업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실에 나와서 발표하고 부딪히고 그러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릴 내용은 일단 이유부터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게 여러분이 이 수업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1주차하고 2주차
수업을 안 하고 1주차는 이제 이 제가 제공한 이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거. 그다음에 2주차에는 3주차부터 시작하는 발표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더 이상적이기로는 수강 신청 7월 말 8월 초에 하면서부터 준비를 해야 맞죠. 그죠? 제대로 하려면 내가 정말 뭘 발표하지? 그럼 내가 직업으로서의 나의 꿈을 발표할까? 아니면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뭔가를 발표할까? 아니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 2, 3년 정도 내가 인생의 직업을 찾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꼭 있으니까 그걸 발표할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인생을 한 50, 60을 살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생업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를 하지 않을 때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 파묻혀가지고 혹은 바다에 파묻혀서 무언가 하고 싶은 일 있다면 그걸 발표할까라는 그 정말 가장 출발점이 되는 고민은 수강 신청과 동시에 혹은 수강 신청 직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저는 그걸 권장합니다. 그래야 수업이 살아나죠. 예. 그 다음에 뭐 2개의 영화를 추천했는데 이건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요약하면 1주차, 2주차는 OT와 발표 준비다. 3주차부터 발표를 시작하고 교실에서 발표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2021학년도 2학기에는 8월 30날 개강하니까 8월 31일이 첫 주고 그 다음에 9월 7일, 9월 14일, 9월 21일, 그 다음에 9월 28일 이렇게 될 거예요.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입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8월 30날 개강인 줄 몰랐어요. 9월 1일 개강인 줄 알고 9월 7일이 첫 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8월 30일이 첫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썼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9월 7일하고 9월 14일 2번 수업을 여러분이 이제 OT하고 발표 준비하고 21일 날 나와서 수업하려는데 이때 추석이거든요. 추석 연휴예요. 그러니 차라리 9월 28일 날 수업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8월 31일 날이 첫 주니까 그죠? 이때 강의 OT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주인 9월 7일 날 9월 7일 날 발표 준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요거는 이제는 잊어라. 9월 28일 이거 잊어라. 있고 우리는 8월 31일 첫 주는 강의 OT 동영상 보는 거로 대체한다. 두 번째 주인 9월 7일은 발표 준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월 14일 교실 수업 개강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 내용은 제가 수정해서 강의 계획서에 올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14일 날 나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발표할 학생이 나와야죠. 그 학생한테 전 A+, 첫 발표 1주차, 그러니까 첫째 주 발표 첫째 주니까 9월 14일이라고 적읍시다. 9월 14일 발표자는 A+를 줍니다. 보장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죠? 발표 시간이 다른 사람은 3주차, 4주차보다 훨씬 발표 시간도 첫째 발표회 아니라고 발표 시간도 덜 가졌고 허겁지겁 발표 준비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발표한 학생이고 다음에 발표한 그 학생은 난 저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시범 케이스를 제공해 줬으니까 이런 학생 A+ 안 주면 누구 주겠어요?
그걸 아시고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자, 발표의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발표의 주의사항을 제가 정리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뭐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발표 주제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만은 아니다. 직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좁혀 생각하지는 마라. 이런 얘기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이게 발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9월 14일 날 교실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너 왜 그거 하려고 해? 그 다음에 언제? 졸업 전, 졸업 후, 졸업 즉시, 10년 후, 20년 후 이거 해야죠. 예컨대 어떤 학생이 나는 내가 외국어로서 중국어를 하니까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나의 하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거 하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당연히 해야죠. 그럴 때 똑같은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 언제 할 거, 언제는 뭐죠? 내가 시험 준비를 예컨대 4학년 때 혹은 졸업 후에 그 다음에 내가 기출문제를 지금 10년 정도 거를 풀어보니까 10년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과목이 A, B, C, D, E 있는데 이 과목 중에서 나의 예컨대 국어는 기출문제 20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맞추고 문법인지 표준어인지 맞춤법인지 문장의 대입 파악인지 혹은 독해인지 뭔지에서 영역을 나누니까 어느 영역이 내가 약하고 그러므로 나는 어떤 책을 택해서 언제부터 공부할 건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지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안 돼. 초딩도 그렇게 안 산다. 응?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이건 혼자 공부하나 뭐 이건 뭐 그런 거죠. 얼마 동안 준비 기간을 하고 하는 거를 하는데 발표를 60분 하라는 게 아니라 30분 정도 발표하고 어떻게든 학생들이 너의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게 유도를 해서 60분을 채워라. 그렇게 못하면 뭐지? 너의 인생을 누군가가 듣고 그렇게 관심도 없고 질문할 거리가 없이 발표한 너는 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질문이 없게 발표하면 안 돼. 안 되면 너가 60분을 계속 떠들어. 뭔 말 하는 건지 알겠죠, 여러분? 허접하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참신함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렇게 발표하면 저 사람이 청중들이 나의 꿈을 이해하고 동의해 주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해야죠.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하면 각 지역의 그 특징을 하고 내가 그것하고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왜 일정은 그렇게 짰는지 비용은 또 그렇게 산출했는지 그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중요한 항목을 뺀 거는 없는지 여기 유튜브예요.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유튜브 계정에 그동안 발표한 거 1학기 발표가 좀 있습니다. 샅샅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미 그 계정에 100개 훨씬 곧 200개 육박할 콘텐츠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작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500명 이상 조회한 것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해봐요 한번. 여러분이 유튜브 동영상 올려서 일주일 안에 200회, 300회를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해봅시다. 남 하는 것 비아냥하기 전에 직접 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진 않으나 도전을 막아놓지도 않았습니다. 개기지 마시고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한밭대 중국어과가 쪼잔한 게 아니라 한밭대 중국어과를 욕하고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쪼잔한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열심히 준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자문자답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말들이 많나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바로 그게 목표입니다. 내 마음대로 수업하고 내 마음대로 학점 줍니다. 이게 싫으면 접수하지 마십시오. 냉철하게 부딪히고 나의 것을 꽈보이고 내가 무너져도 다시 감내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십시오. 인생 아직 길잖아요. 나는 58, 여러분들은 20대 초반이죠. 앞으로 대한민국 남녀 평균 수명까지만 살아도 60년씩을 살 여러분인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굽니까? 재미있게 개겨봅시다. 요거 안 보고 제대로 준비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응징할 겁니다. 단 한 명이 수강생하거나 폐강돼도 좋습니다. 제대로 참여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앉아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흥분됩니다. 고개 쳐박고 휴대전화 카톡이나 들여다보는 녀석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 건강하게 지내고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려면 오지 마시고요. 전화 끊겠다는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9월 14일 날 교실에서 봅시다. 자, 마치겠습니다.